이 시간에는 여담이긴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 태양이 없으면 어둠만 있을 뿐이고 사람은 물론 생물이 살 수 없으니 파멸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지구의 공전속도는 초당 29.76km의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것이죠. 또 초당 0.34km의 속도로 자전해서 하루 중에도 낮과 밤이 있고 그렇게 변해서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천지 자연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인간은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또 병약해서 고생하고 또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출생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출생해서 정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사생유명이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다. 이제 부귀제천이라. 또 이 말은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이건데, 즉 죽고 사는 것, 사생유명이라는 말을 죽고 사는 것은 사주팔자의 운명에 결정되고 부귀제천이라는 것은 즉 재물과 부귀는 하늘이 주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팔자와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공자님도 일찍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일찍이 경험한 것을 비록 재주가 많고 후덕한 아주 행실이 좋아도 반드시 부귀해진다, 잘 산다 할 수 없고 또 비록 지혜가 모자라고 덕이 천박해도 반드시 비천하거나 못 산다 단정할 수 없다 했습니다. 관직의 귀천도 신분의 귀천도 빈부는 운명과 시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고 노력만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여 이제 옛말에도 씨도둑은 할 수 있어도 팔자도둑은 못한다. 또 뒤에서 오는 호랑이는 속일 수 있으나 앞으로 오는 팔자는 알고도 못 속인다. 또 자기 팔자 개 못 준다는 팔자에 관한 속담도 참 많습니다.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제갈량이 비문에 남겼다는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시대천지 개동방 운고영웅 불제모라. 이 뜻은 아무리 출중한 재주와 총명을 가졌어도 총명을 가진 영웅일지라도 운이 다해서 운이 끝나서 하늘이 돕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 하였죠. 또 그 말은 노력만 가지고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주나라 초기에 그 정치가임의 공신으로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후에 천하를 통일하고 제나라를 개국한 우리가 흔히 아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강태공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본명은 강상이고 또 강여상이나 태공망으로도 불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설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천문에 밝고 주역에 이렇게 역학에 매우 정말 학식이 깊어서 자기의 운명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처지가 아주 매우 가난했죠. 근데 그 사람이 살기를 중국의 희수락에서 지금은 양자강이나 그런 강가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알고
매일같이 강에 가서 낚시나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빈낚시를 들이고 시간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지가 매우 가난한데 자기가 뭐 그때 당시에는 물론 할 일도 많지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매일같이 그 공백한데도 낚시질이나 하는데 하루는 그 부인이 할 게 없으니까 PC 같은 것을 마당에 널어놓으면서 여보 내가 지금 일 나갔는데 만약에 오늘 혹시라도 소나기가 오면 이거 잘 좀 챙겨서 거둬두라고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일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소나기가 와버렸어요. 근데 강태공이가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근데 그 씨가 그냥 풀씨가 다 빗물에 휩쓸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오직하면 강태공이는 막 빗자루로 두드러 패면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 말이야 이런 사람 이게 있냐고 막 욕짓고 막 그랬대요. 아주 정말 심하게 그랬는데 어느 날 주나라의 이제 무왕이라는 사람이 그 지방 시찰을 나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이 그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신하를 시켜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맨날 빈낚시를 들이우고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강태공이를 불러서 딱 보니까 사람이 범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넙죽이 하면서 당신은 나를 도와서 나라의 큰 일을 좀 한번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마차에 옆자리에 탁 태우고 그래서 조정으로 가라고 하는데 마누라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와 가지고는 여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얼마나 고생하면서 당신을 거두었는데 당신이 이제 가면 나도 같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나도 같이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하는 말이 말에 젖을 짜서 땅바닥에 쏟으면 당신이 이 젖을 다 쓸어 담을 수 있으면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겠어. 근데 그걸 쓸어 담을 수 없죠. 이미 다 엎어진 물인데. 그 얘기는 당신의 그릇은 여기까지요 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태공이는 그 주왕을 따라서 나라에 가서 결국에는 나라의 재상이 되고 나중에는 제 나라를 개국하는 시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분별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내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별해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고 무슨 일도 한우물을 계속 파서 성심껏 노력하고 겨울이 온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듯이 겨울이 오기 전에 고생스럽더라도 일찌감치 나무를 많이 해서 준비해 두면 겨울이 오더라도 따뜻하게 그 추위를 면하고 몸을 극복할 수 있듯이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겠죠.